연방상원이 교통안전청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트럼프 대통령도 직원 급여 즉시 지급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혀 공항 보안 검색 대란이 해소될 조짐이 보이지만 하원 표결이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이 같은 혼란 사태에 항공편을 놓치는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한국항공사 사칭 사기와 에어프레미아의 인천 노선 간편까지 겹치며 여행객들의 불편과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직접 회담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 국무부는 전쟁이 수준에 끝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란은 협상을 재차 공식 부인하며 호르무즈 해협에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치솟은 에너지 물가에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지지율이 29%까지 추락했습니다. 에너지 업계와 연방 규제 당국이 전기료 안정화를 전면에 내세우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달러 지폐에 현직 대통령의 서명을 넣고 공화당 지도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른바 미국 우선주의상을 수여하면서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미 전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반트럼프 시위가 예고됐습니다. 뉴욕을 포함한 미 주요 대도시들의 인구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노동력 위축과 경제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하수에서 홍역 바이러스가 검출되며 지역 내 감염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 새로운 코로나19 변이까지 확인돼 보건당국이 경계 수위를 높였습니다. 헬문스버그의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메르세디스 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문스버그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공항 보안 검색 대란이 해소될 조짐입니다. 연방사원이 교통안전청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트럼프 대통령도 직원 급여 즉시 지급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안이 최종 확정되려면 하원 표결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방상원이 오늘 새벽 2시 국토안보부 예산 대부분을 지원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공항 보안 검색을 담당하는 교통안전청 TSA와 연방재난관리청 피마, 해안경비대 자금이 포함됐으며 셧다운 기간 중 급여를 받지 못한 직원들에 대한 소급 지급 조항도 담겼습니다. 반면 이번 교착의 핵심 쟁점이었던 이민생활 단속국 ICE와 국경 순찰대 예산은 제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TSA 직원들에게 급여를 즉시 지급하라는 긴급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서명한 세법 개정안에 편성된 예산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의회 입법 절차를 우회한 겁니다. 다만 백악관은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권한 남용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셧다운이 시작된 지난 14일 이후 급여가 끊긴 TSA 직원들이 대거 결근하거나 퇴사하면서 전국의 주요 공항 보안 검색 대기 시간이 2시간을 넘기는 혼란이 봄방학 성수기 내내 이어졌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민주당이 요구한 이민 단속 제한 조항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민 단속에 대한 실질적인 개혁 없이는 추가 예산을 받지 못하도록 싸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고 존 툰 공화당 원내대표는 많은 기관이 일단 문을 다시 열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법안은 하원으로 넘어가 오늘 중 처리될 예정이지만 공화당 지도부가 아직 상정을 확약하지 않은 데다 아이스 예산 전액 지원을 요구하는 보수 강경파의 반발도 예고돼 있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셧다운의 완전한 종료는 하원 표결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국토안보부 셧다운 여파로 최근 미 전역 주요 공항에서 대규모 보안 검색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항공편을 놓치는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항공권 사칭 사기와 에어프리마의 인천 노선 간편까지 겹치며 여행객들의 불편과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문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전역 공항에서 보안 검색 지연이 심화되면서 항공편을 놓치는 승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교통안전청 TSA 인력 부족 문제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공항에서는 보안 검색 대기 시간이 최대 6시간을 넘기는 등 극심한 혼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지연으로 항공편을 놓치더라도 항공사가 법적으로 반드시 보상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항공사는 가능한 경우 다음 이용 가능한 항공편으로 재예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봄방학 시즌과 맞물려 좌석이 부족해 며칠씩 대체편을 기다려야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주요 항공사들은 유연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델타 항공과 유나이티드 항공은 특정 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변경 수수료와 요금 차액을 면제하고 있으며 아메리칸 항공과 사우스웨스트 항공 역시 무료 재예약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항공편을 놓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항에서 대기 중이라도 즉시 항공사에 연락해 앱이나 고객센터,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해 재예약을 시도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또 공항별 상황이 크게 달라 보안 검색 등 대기 시간 예측이 어려운 만큼 충분히 여유를 두고 공항에 도착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항공권 관련 사기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일부 사칭 업체들은 구글 검색에 노출된 가짜 고객센터 번호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기존 항공권 취소와 고가의 재구매 유도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피해 사례에서는 항공사 고객센터라고 믿고 전화를 했다가 기존 항공권 가격의 3배가 넘는 금액을 결제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항공사를 사칭한 티켓팅 업체에 속아 수천 달러의 피해를 본 한인 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항공권 문제 발생 시 반드시 항공사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연락처를 확인해야 하며 즉각 재구매를 요구할 경우 사기가 아닌지 의심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만약 항공권 피해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신용카드 결제 취소 요청과 함께 연방거래위원회, 연방통신위원회 등에 신고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한편 항공업계 전반의 불안정성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어프레미어는 오는 4월에서 5월 인천발 LA 노선과 샌프란시스코, 뉴저지, 뉴아크 노선에서 총 36개 항공편을 비운항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다음 달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로스앤젤레스 노선에서 26편, 5월 2일에서 24일까지 샌프란시스코 노선에서 8편, 5월 6일에서 7일까지 뉴욕 노선에서 2편을 비운항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앞서 호놀룰루 노선에서도 6개 항공편의 비운항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고유가 기조가 지속되면 다른 노선에서도 추가로 운항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들 항공편을 예약한 승객은 7일 이내 일정으로 1회 무료 변경하거나 수수료 없이 항공권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직접 회담이 조만간 파키스탄에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전쟁이 수준에 끝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란은 협상을 공식 부인하며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를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요한 바데플 독일 외무장관은 오늘 미국과 이란 사이에 간접 접촉이 있었으며 직접 회담을 위한 준비가 완료됐다. 곧 파키스탄에서 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파키스탄 측도 자국의 중재로 양측의 간접 대화를 진행 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15개 항목의 종전안을 파키스탄을 통해 이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오늘 G7 외교장관 회의를 마친 뒤 전쟁 종료 시기에 대해 몇 달이 아닌 수주 내라고 밝혔고 2에서 4주는 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란이 회담 대표와 의제, 일정을 명확히 하면 협상은 언제든 시작될 수 있다며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답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공식적으로 협상을 재차 부인하고 있습니다. 주 카자흐스탄 이란 대사는 현재 어떠한 협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다음 달 8일을 종전의 1차 분수령으로 꼽고 있습니다.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 지도자의 사망 40일 추도 기간과 이스라엘의 6월절이 동시에 종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변곡점을 놓치면 저강도 전쟁이 10년 이상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협상과 별개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수익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운 데이터 업체 로이드 리스트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개전 이후 26척의 선박이 이란 혁명수비대의 호위를 받으며 이란 승인 항로를 통과했고 이 가운데 최소 2척은 위완하로 통행료를 지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유엔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발생하는 인도주의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오늘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태스크포스는 유엔 프로젝트 조달기구, 유엔 무역개발회의, 국제해사기구, 국제상업회의소 대표들이 참여하며 원자재와 비료 무역을 원활히 하고 인도주의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무부는 협상과 별개로 미국의 군사작전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상군 없이도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밝혔으나 병력 증파는 필요할 경우 옵션으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미국은 현재 병력에 더해 최대 10,000명의 지상군을 중동으로 파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아 협상 과정 중 상대에 대한 위협 수위를 높여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고 있지만 이란의 종전 조건 역제안과 호르무즈 통제 지속 의지, 또 이스라엘이 휴전 선언에 대비해 이란 무기 공장 타격을 오히려 가속화하고 있어 종전까지의 험로가 예상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치솟은 에너지 물가에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지지율이 29%까지 추락했습니다. 위기감이 고조되자 에너지 업계와 연방 규제 당국이 전기료 안정화를 전면에 내세우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합니다.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의 최근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국정 수행 지지율은 29%를 기록했습니다. 취임 초 43%에서 출발해 이란 전쟁 발발 이후 단 3주 만에 20%대로 수직 낙하한 겁니다. 물가 폭등으로 고전했던 바이든 전 대통령의 재임 중 최저치마저 밑도는 수준입니다. 결정적 원인은 에너지 가격 폭등입니다. 현재 미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달러에 육박하며 서민 가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치 분석가 네이트 실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전체 지지율도 취임 초 52%에서 현재 40%까지 밀려났습니다. 7개월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이를 물가 안정 캠페인의 핵심 타깃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에너지업계와 규제당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에너지 컨퍼런스 세라위크에 참석한 주요 에너지 기업 최고 경영자들과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퍼크 관계자들은 전기료 문제로 고통받는 미국인들에게 곧 도움이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의 스티븐 파월 사장은 최근 수년간의 요금 인상이 산불 방지를 위한 전력망 업그레이드 투자에서 비롯됐다며 핵심 투자가 이미 완료된 만큼 향후 5년 이상 요금 인상폭은 인플레이션 수준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의 데이비드 라스레트 위원은 빅테크 기업들을 겨냥했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AI 데이터 센터 전력을 자체 조달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들이 공동 전력망을 과도하게 점유해 일반 가계 요금을 끌어올리는 구조를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라스레트 위원은 이 약속이 반드시 이행되도록 할 것이라며 요금 적정성 확보는 당국의 최우선 과제라고 못 박았습니다.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공화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물가 기조가 꺾이지 않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핵심 국정 과제들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조기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달러 지폐 현재 대통령의 서명을 놓고 공화당 지도부는 전쟁 중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른바 미국 우선주의상을 수여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에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으며 오는 28일에는 미국 전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반트럼프 시위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합니다. 재무부가 26일 신규 발행 달러 지폐에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인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한다는 명분입니다. 현직 대통령 서명이 달러화에 들어가는 것은 미국 건국 이후 처음입니다. 달러화에는 통상 재무장관과 재무관의 서명만 인쇄됩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미국의 성취를 기념하는 방안으로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숀텔 브라운 하원 의원은 이를 역겹고 비미국적인 계획이라고 즉각 비판했습니다. 같은 날 워싱턴에서는 공화당 전국 하원위원회 모금 행사가 열렸습니다.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새로 만든 미국 우선주의상을 수여했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황금 독수리 조각상을 공개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고 설명했습니다. 야당과 진보 진영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백악관 전 대변인 젠 프사키는 전쟁과 셧다운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트럼프 스스로 기분 좋으라고 만든 참가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잇따라 현실과 동떨어진 행보라며 아첨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오는 28일 미 전역에서 세 번째 노킹스 시위가 열립니다. 왕은 없다는 의미의 이 집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통치를 규탄하는 시민 불복종 운동입니다. 3,100개가 넘는 집회에 약 900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해 10월 2차 시위에 700만 명을 넘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2024년 대선 민주당 부통령 후보였던 팀 월스 미네소타 주지사도 미니애폴리스 집회에 참석합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미국 주요 대도시로의 이민 유입이 크게 줄어들면서 뉴욕을 포함한 대도시들의 인구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물가와 이민 정책 문제 등 복합적으로 작용한 가운데 인구 감소와 노동력 위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연방 센서스국과 브루킹스 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뉴욕을 비롯한 미국 주요 대도시의 순 이민자 수가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뉴욕시의 경우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해외에서 유입된 인구는 약 6만 6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이는 약 22만 명 증가했던 전년 대비 70%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뉴욕시 총 인구는 약 858만 명으로 집계됐으며 전년 대비 약 12,200명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20년 초 인구 규모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뉴욕시는 해외 출생 인구 비율이 높은 도시로 이민 유입 감소는 곧 인구 성장 둔화로 직결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뉴욕시를 떠나는 인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뉴욕을 떠난 인구는 유입된 인구보다 약 11만 4천 명이 더 많았으며 퀸즈와 브루클린 등 주요 자치구에서 인구 감소가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들 지역은 기존에 해외 이민자 유입이 많았던 지역으로 최근 신규 이민 유입이 크게 줄어든 점이 인구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국적으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뉴욕, LA, 시카고 등 주요 대도시권의 순이민은 전년 대비 62% 이상 감소했으며 워싱턴 DC 지역도 약 44% 줄어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이민정책 강화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 추방 강화, 난민 수용 축소, 임시 체류 자격 제한 등 강경한 이민 정책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 변화가 이민자 유입을 위축시켰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주요 도시의 인구 증가와 노동력의 상당 부분이 이민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이민 유입이 줄어들 경우 단순한 인구 변화를 넘어 경제 성장 둔화와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도시에서 빠져나간 인구 중 상당수가 남동부 지역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생활비와 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한 인구 이동 흐름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주 하수에서 홍역 바이러스가 검출되며 지역 내 감염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 새로운 코로나19 변이까지 확인돼 보건당국이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저지주 보건당국은 지난 20일 에섹스 카운티의 한 하수 처리장에서 채취된 샘플에서 홍역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뉴저지주 내에서 지난해 10월 이후 공식적인 홍역 확진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하수에서 바이러스가 확인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지역 내 최근 감염됐거나 감염 중인 인물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검출된 하수 처리장은 버겐 카운티, 패세이크, 허드슨, 유니언, 에섹스 카운티 등 지역을 관할하고 있어 홍역 바이러스 영향 범위가 광범위하게 걸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보건당국은 감염자가 지역 주민일 수도 있지만 여행객이 해당 지역을 경유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검토 중입니다. 홍역은 공기 중 전파와 밀접 접촉을 통해 확산되는 전염성이 높은 질병으로 고열과 기침, 콧물, 발진 등의 증상을 유발합니다. 전문가들은 예방을 위해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미국을 포함해 여러 지역에서 새로운 코로나19 변이가 산발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오미크론 계열에서 파생된 BA.3.2 변이, 일명 매미가 미국 내 공항 여행객 검사, 임상 샘플, 폐수 검사 등을 통해 확인됐으며 현재까지 20개 이상 주에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이는 2024년 11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처음 확인된 이후 전 세계 23개국에서 보고됐습니다. 다만 보건당국은 해당 변이가 아직 지배적인 변이로 자리 잡지 않았으며 급격한 확산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코로나19 백신은 새 변이에 대한 예방 효과가 일부 제한될 가능성이 있지만 해당 변이의 증상은 기존 변이와 크게 다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두 감염병 모두 당장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감시와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하와이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79세 한인 남성이 사건 발생 21개월 만에 기소됐습니다. 하와이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커티스 타운 거주 김종만 씨는 지난 24일 체포된 뒤 법정에 섰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4년 6월 마운틴뷰 자택에서 당시 71세였던 아내 김용자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김 씨는 자택 주방 바닥에 엎드린 채 숨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안중근 의사 순국 116주기 추모식이 26일 퀸즈 플러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사무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한인사회 각계 인사 40여 명이 참석해 안중근 의사 영정 앞에 헌화하고 뉴욕 한인 봉사센터 합창단과 함께 안중근 의사 춘영가를 부르며 의사의 넋을 기렸습니다. 김용철 안중근 의사 숙모의 뉴욕 지회장은 116년 전 마지막 순간까지 오로지 조국과 민족을 위하셨던 안중근 의사의 애국 충정은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위대한 유산이라며 숙모회가 안 의사의 희생정신을 미래 세대에 계승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의회가 26일 본회의를 열고 종교나 인종 등에 따른 차별적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 전역에 차별신고 핫라인이 설치될 전망입니다. 이번 조례로 뉴욕시 인권국은 핫라인 이용자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고 관련 기간을 연계해야 하며 2027년 9월부터는 신고 건수를 구역별, 장소별로 분류해 공개해야 합니다. 시의회는 또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 관련 개인별 맞춤 상담을 제공하는 조례안도 함께 통과시켰습니다. 미키 셰렐 뉴저지 주지사가 25일 무분별한 이민 단속을 제한하는 세계 이민자 보호 법안에 모두 서명했습니다. 법안 핵심은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 요원 등 법 집행관에 공무 중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지역경찰의 이민당국 협력 제한, 주정부 기관의 이민신분, 소셜 시큐리티 번호 수집 금지 법안도 함께 법제화됐습니다. 한인 엘렌박 주 하원 의원은 강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엘렌박 의원이 주도한 이민자 커뮤니티 신뢰 강화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이 이번 패키지에 포함돼 과도한 이민 단속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헬მს브로우의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세디스-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მს브로우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3월 26일 목요일 보내드린 KBTV 뉴스9을 모두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